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원격 수업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코로나 여러분들 접종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금요일날 수업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단원 교과서 146페이지 국제무역의 확대와 영향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다시 만나면은 그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업을 들은 반도 있겠습니다만은 금요일 수업을 다시 처음부터 안 들은 반도 있기 때문에 금요일 수업을 안 들은 반도 있기 때문에 다르게 이제 수업을 짤 수가 없어서 다시 처음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은 학생들은 다시 한번 더 듣고 또 이제 처음 듣는 반은 이 내용들을 잘 그 교과서에 기록을 해두고 또는 필기를 해두어서 여러분들 그 시험 칠 때 좀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은 그 146페이지 제목이 국제무역의 확대와 영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147페이지 보면은 국제거래는 왜 발생할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과서의 내용대로 한번 보면요. 지금 국제거래라는 이런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국제거래를 이 다른 말로 바꾸면은 무역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 147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은 국제거래 즉 무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무역이란 말은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 상품, 서비스, 생산 요소 등을 사고 파는 국제거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품과 서비스는 알겠는데 여러분 생산 요소는 무엇인가? 이 생산 요소는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습니다만 이 생산 요소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토지나 그다음 뭐 있죠? 노동이나 자본 이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토지, 노동, 자본 이 세 가지가 생산 요소가 되겠는데 이 세 가지도 국가 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무역이라는 것은 뭐로 구성이 되느냐 하면은 수입과 수출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무역은 수입과 수출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역은 수입과 수출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역이 왜 필요하냐에 대한 내용들을 교과서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무역의 필요성 두 가지겠죠. 첫째는 자기 나라에 없는 또 부족한 상품을 공급받기 위한 것.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국내 산업 규모가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 국제거래, 무역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은 국제거래는 어떤 특징들을 지니고 있냐면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국제거래의 양이 되겠죠. 이 국제거래의 양이 그러니까 무역량이죠. 무역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WTO라든지 FTA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나중에 되면 FTA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은 FTA 자유무역협정입니다. 그죠? 나중에 교과서 뒤에 가면 FTA가 다시 나옵니다. 어디 있느냐면은 교과서 그 152페이지에 보면은 자유무역협정 FTA 해서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에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무역협정이 국제 거래를 증가시켰는 그 자유무역이죠.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협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이제 거래 대상입니다. 대상. 종류가 되겠죠. 거래하는 종류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현재 국제거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래 대상은 원자재, 농산물, 공산품이 뭐냐면 공장에서 만든 물건입니다. 알겠죠? 농산물 아실 거예요. 원자재는 뭐냐면은 원자재는 석유, 뭐 철광석, 석탄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그 해외 취업이나 투자, 뭐 자본,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전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까지도 지금은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분들 그 상표권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국제거래의 특징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무역이란 무엇이냐? 예, 국경을 넘어서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 요소가 사고 파는 것, 수출과 수입을 이야기한다. 왜 필요하냐? 자국에 필요한, 자국에 없어서 필요한, 부족한 상품을 공급받기 위한 것. 또 하나는 국내 산업 규모가 성장하고 국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역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되겠죠. 그리고 일자리가 필요하겠죠. 그 일자리가 필요한 만큼 이제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니까 일자리에 가서 그리고 그 나라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리고 특징,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대상이 확대되고 있고 FTA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국제사회는 분업이 이루어집니다. 국제사회가 왜 분업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국제사회가 분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자기 나라에 가장 생산비가 작게 드는 것들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생산비가 작게 드는 것들을 만들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 물건을 사가겠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분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각국이 유리한 상품을 특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특화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특화라는 말, 자, 교과서에 어디 있느냐면 148페이지 왼쪽에 있습니다. 148페이지 왼쪽 보면은 특화해서 각 경제 주체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즉 다른 나라보다 더 잘 만드는 재화나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예, 재화와 서비스를. 이게 다른 나라보다 더 잘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 이제 생산비가 저렴하다든지 뭐 우리가 더 잘 만드는 것을 전문화시키면 다른 나라들 물건을 사가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잘 만들잖아요. 자동차가 특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것이 특화되어 있죠. 그러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자동차보다 비싸게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건을 사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 예를 들어서 뭐 커피의 원료인 원두, 이티오피아에서 생산되는 이런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되는 커피 원두를 우리가 생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기후 조건이 좋은 에티오피아에서,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걸 전문화 시키겠죠. 뭐 필리핀은 바나나를 생산한다는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 분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교육을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48페이지를 보면요. 국제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국제거래가 이루어질까? 왜 국제분업이 발생할까? 첫 번째가 뭐라 했죠? 생산비의 차이다. 그런 이야기죠. 서로 간에 생산비가 차이 나니까 생산비가 작게 드는 물건들을 수입하려고 하겠죠. 왜 생산비가 차이 나냐면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자연환경이죠. 예. 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죠. 바나나가 생산되는 지역이 있고 생산되지 못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이제 바나나 생산되는 좋은 기후 조건을 가진 나라들은 그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천연자원의 종류, 뭐 예를 들어서 뭐 석유나 석탄, 철광석 이런 나라들의 부존량, 이 부존량이라는 것은 묻혀있는 양입니다. 부존, 없다는 게 아니고 묻혀있는 양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재료가 많으면 물건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차이라든지, 그죠, 노동비의 차이죠. 노동비의 차이, 기술 수준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노동비가 저렴한 곳으로 공장을 이전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죠. 자, 첫째는 생산비 차이. 두 번째는 국제거래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합니다. 예, 그렇죠.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비교 우이론하는 걸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이익이 발생하니까 그 이익이 발생하는 제품을 특화시켜서 교환한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148페이지 보면은 중간에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자, 만약 우리나라가 카메라와 운동화를 모두 중국보다 싸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운동화보다는 카메라를 상대적으로 싸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카메라를 만들고 중국은 운동화를 만들어서 무역을 하는 것이 서로 이익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부터는 이제
무역이 발생하는 이론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자, 먼저 무역의 발생에 관련된 이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 절대 우위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절대 우위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절대 우위론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생산비가 적게 드는 재화에 특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한단 말이죠? 그것을 생산해서 교환을 하면은 무역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산비가 작게 드는 재화, 당연하게 생산비가 작게 드는 재화가 있겠죠. 이런 것에 특화해서 교환하면 무역 이익이 발생한다는 이론들이 바로 절대 우위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 교과서에 14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표를 한번 밑에 알아볼까요? 하는 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자, 이게 지금 안 돌아가는데, 자, 여러분들 자,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은 148페이지 보면 자동차하고 의류가 나오죠. 이 자동차하고 의류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자동차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여러분들 그 비용이, 자, 한 단위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생산비인데, 가본 50원 들어가고, 얼국은 300원이 들어가요. 의류는 100원 들어가고, 그 다음 얼국은 200원이 들어갑니다. 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생산비가 저렴한 것은 각국이죠. 의류를 만드는데도 각국이 저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국은 자동차와 의류 모두에 절대 우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절대 우위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이게 지금 PPT가 앞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여러분들 미안한데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설명하고 학교에서 나중에 보충하겠는데 각국은 분명히 뭐예요? 둘 다 생산비가 저렴하죠. 그래서 당연하게 각국에는 절대 우위가 있다. 얼국은 절대 우위가 있는 나라가 있고요. 절대 우위의 반대를 뭐라고 해가냐면은 절대 열위라고 합니다. 열위. 자, 각국은 절대 우위. 얼국은 뭐라고요? 절대 열위. 예, 열위라고 열위. 자, 다시 하겠습니다. 절대 우위. 알겠죠? 글자가 펜을 구입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적어주십시오. 각국은 절대 우위. 자, 얼국은 절대 열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비교 우위론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리카르도가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절대 우위나 절대 열위가 되어도 무역이 발생한다는 거죠. 왜? 자, 핵심은 뭐예요? 더 작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에 특화한다는 것이죠. 자, 아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절대 우위는 뭐가 적었다 그랬죠? 목이 아파. 물을 먹었습니다. 자, 절대 우위는 생산비가 저렴한 물건을 특화하는 것이고, 비교 우위론의 핵심은 작은 기회비용, 더 작은 기회비용으로 특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나오겠지만은 이게 이제 국제 분업 및 무역에 관한 이론으로 자유무역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유무역이라고 좀 더 뒤에 가면 나오는데 물건을 서로 주고받는 거 자유롭게 막 주고받는 이론들 여기에 근거가 되는 이론들이 바로 비교 우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비교 우위를 결정하는 요인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걸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비교 우위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냐면 국가 간의 생산 요소 이동이 없고 그 다음에 노동비만으로 구성이 되고 두 나라가 두 나라 제품만 가지고 생산한다는 이런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생산 요소가 이동하면 안 돼요. 자기 나라의 노동력과 자기 나라의 뭐 자본 가지고만 생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비로만 구성이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나라가 두 가지 제품만 생산한다. 나라가 전 세계 두 개밖에 없고 제품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전제 조건입니다. 예, 알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어떤 그 이론이 나오느냐면 한번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똑같은 거죠. 148페이지 나와 있는 여러분들 각국의 자동차 의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분명히 뭐예요? 갑은 자동차가 50, 그 다음에 얼국은 자동차에 300, 그 다음 요거 100, 그 다음에 200이 들었죠. 그래서 아까 갑은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우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교 우위론에서는 뭐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기회비용이 작다 그랬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은
갑이라는 나라와 을이라는 나라의 기회비용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갑이라는 나라의 자동차에 대한 기회비용을 한번 알아보면요. 자동차를 선택하면 뭐를 포기해야 됩니까? 의류를 포기해야 되겠죠. 자, 이 의류에 대한 기회비용이 얼마냐면은, 자, 여러분, 자동차를 생산하고 의류를 포기하면은, 얼마의 의류에 대한 기회비용이 생기냐면은, 100분의 50이라는 기회비용이 생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의류를 선택하면 뭐에 대한 기회비용이 나오겠습니까? 자동차에 대한 기회비용이 생기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50분의 100이 되겠죠. 무슨 이야기냐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50분의 100은 얼마예요? 2죠, 2.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의류를 생산하지 않고 만약에 의류를 생산하는 대신에 자동차를 포기한다는 것은 의류가 100인데 자동차를 2개를 생산해 주죠. 그러니까 100인데 의류를 생산하는 건 자동차 2대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말입니다. 잘 모르겠으면은 수업 시간에 다시 하면 되겠지만 기회비용을 계산할 때는 비용에 대한 기회비용을 선택할 때는 분자는 선택했는 비용, 그 다음에 분모는 포기했는 비용. 요걸 이렇게 하면은 기회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을은 뭐예요? 을은 의류에 대한 기회비용이 얼마냐면은 선택이 300이고 포기 200이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300분의 200, 200분의 3, 300. 그 다음에 의류는 자동차에 대한 기회비용이 얼마죠? 반대죠? 3분의 2가 되겠다 하는 이야기죠. 알겠죠?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한번 볼까요? 갑국은 자동차 한 단위를 생산하면서 의류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50을 포기해서 0.5를 포기한 것이고, 을국은 자동차 한 단위 생산을 해서 200분의 300을 포기했다. 그죠? 1.5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차만 한번 볼까요? 자동차는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자동차는 어디가 기회비용이 작습니까? 100분의 50하고 2분의 3 중에 100분의 50이 적죠. 그래서 갑국이 을국보다 작기 때문에 갑국이 뭘 해야 됩니까? 의류를 생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갑국은 자동차는 갑국이죠. 그래서 갑국은 자동차에 뭐가 있죠?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을국은 여러분들 의류는 어느 나라가 비교 우위가 있죠? 을국은 2보다 3분의 2가 작으니까 을국은 의류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의류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의류를 아까 해보니까 지금 지나왔는데, 얼마였죠? 의류는 50분의 100이었죠. 그죠? 의류는 50분의 100을, 즉, 2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류를 생산하면은 자동차를 포기하는 것이 2란 말이죠. 그죠? 각국은 의류를 포기하면은, 의류를 선택하고 자동차를 포기하면은, 300분의 200, 3분의 1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류의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각국보다 작죠. 그래서 요 작은 요게 바로 뭡니까? 비교 우위가 있다. 그래서 각국은 자동차, 을국은 의류의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결론인데요. 교과서 148페이지 그 쭉 내용을 읽어보면은 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숫자 이거 똑같습니다. 50, 100, 300, 200인데 자동차는 50이고 의류는 200입니다. 그죠? 요걸 뭐 한다 했습니까? 특화죠, 특화. 여기 뭡니까? 비교 우위락했죠. 자동차, 갑국은 뭐? 자동차, 을국은 의류 특화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무슨 어떤 무역 이익이 생기느냐 이 말이죠. 자, 여러분, 각국은 그럼 각국의 옛날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각국은 자동차하고 의류를 한 개 한 개 생산하면서 50원과 100원 들여가지고 150원의 돈이 들었죠. 을국은 300원과 200원을 합쳐서 500원이라는 그런 총 비용이 들었었죠.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갑국은 자동차 한 대하고 의류를 생산했어요. 하면서 500원의 돈을 들여서 생산했고, 을국은 150원의 돈을 들여 생산했고, 을국은 자동차 한 대하고 의류를 생산하는데 500원을 들여서 이제 생산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락하죠? 갑국은 무조건 자동차를 생산하래요. 이게 비교 우위에서 그렇단 말이죠. 을국은 뭘 생산하란 말이죠? 의류를 생산하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갑국이 자동차만 생산하면 의류가 없잖아요. 을국은 의류만 생산하면 자동차가 없잖아.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이것만 생산한다는 거죠. 그게 뭐야? 비교 우위예요. 특화죠, 특화. 전문화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처음에 각국이 자동차하고 의류를 생산했는데 자동차만 생산하면 의류가 없잖아요. 이거는 자동차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국은 자동차를
두 대를 생산해서 한 대를 어떻게 하죠? 자기하고 한 대를 얼국에 주죠. 한 대 줍니다. 자, 의료를 여는 야들은 두 개를 생산하고, 그죠? 하나는 자기하고 하나는 누구 주면 되노? 각국을 주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노? 서로서로 자동차, 의류 한 개씩 가졌죠. 자, 그러면은, 그랬는데, 자동차를 생산하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한 단위 생산하는데, 한 대 50원인데, 두 대를 생산하니까 100원이니까, 옛날에 150원 들었는데, 100원만 들면 되니 50원이 뭐가 생깁니까? 무역이익이 생기죠. 자, 얼국은 200원에서 두 개는 400이죠. 그러니까 500에서 400을 빼면은 100원에 뭐가 생깁니까? 무역이익이 생기죠. 생기면서 한 개 한 개의 물건을 다 가지게 된다 이 말이죠. 거기 어디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 자, 이걸 한번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148페이지까지 설명을 다 했거든요. 자, 여러분 그럼 요 예문을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기회비용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내용을 한번 보면요. 각국은 쌀을 생산하고 기계도 생산하는데 쌀은 지금 몇 명이 생산하고 있죠? 10명. 한간만이. 어른 9명. 기계는 12명, 8명이죠. 자, 그럼 얼국은 쌀 생산하는데 10명, 9명이니까 이게 저렴하죠. 그제? 작게 들잖아요. 8명. 아까 이게 생산비는 작게 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노동량은 작을수록 좋아요. 자, 그럼 얼국이 뭐가 있는 거죠? 둘 다 절대 뭐가 있습니까? 우위가 있죠. 알겠죠? 왜? 생산비가 적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러면 무역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얼국이 굳이 뭐 값하고 무역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 기회비용을 한번 비교해봐라. 이게 무슨 이론이라고요? 예, 비교 이론입니다. 알겠죠? 자, 비교 이론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해보시면은 자, 먼저 여기 해보십시오. 각국은 쌀을 생산했을 때 자, 각국이 쌀하고 기계가 있는데, 쌀하고 기계가 있죠.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한 가지 포기하면, 자, 쌀을 선택한다면 뭐를 포기해야 됩니까? 기계를 포기하겠죠. 그죠? 기계에 대한 뭐가 생길까요? 기회비용이 생기겠죠. 자, 기계에 대한 기회비용이 얼마입니까? 자, 쌀을 선택하고 기계를 포기했기 때문에, 예, 10분의 12가 되겠죠. 12분의 10이 되겠죠. 그죠? 예, 6분의 5가 되겠습니다. 기계는 쌀에 대한 뭐가 생깁니까? 또 역시. 쌀에 기회비용이 생기죠. 쌀기에 놓지 말고 여러분들 쌀의 기회비용이라고 적어야 되고, 이건 기계의 기회비용이 적어야 되지, 기계의 기라고 적으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쌀의 기회비용, 기계의 기회비용. 얼마입니까? 반대겠죠? 10분의 12가 되겠습니다. 얼국은 기계에 대한 기회비용이 얼마일까요? 자, 쌀을 선택함으로 해서, 기계를 포기했죠. 8분의 9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쌀에 대한 기회비용이 얼마죠? 반대죠? 8분의 9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각국은 비교 우위가 뭐예요? 쌀이죠. 예, 쌀을 특화해서 어뢰게 수출하고 대신에 뭘 수입하면 됩니까? 기계를 수입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 얼국은 기계를 특화하고 그 다음 쌀을 수입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게 지금 앞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게 지금 앞으로 안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